의사들이 발기력에 대해 절대로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쁘거나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남자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 그냥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60세가 넘은 남자라도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난 약이 아니라 이 운동을 제대로 써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처럼 텐트가 안 쳐진다. 관계할 때 예전엔 신경 안 쓰던 부분인데 중간에 힘이 빠질까봐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거울 앞에 서면 몸은 그냥 60대 아저씨인데 속으로는 아직도 남자로 인정받고 싶고,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 나이 들면 다 그래. 70인데 그게 어딨어. 그냥 건강한 게 어디냐. 하지만 저는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할아버지들도 조용히 문을 닫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이게 요즘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될까요? 표정은 부끄럽고 목소리는 작고 심지어 옆에 앉아있는 아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문제의 진짜 범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입니다. 진짜 범인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 붕괴, 혈관 노화, 호르몬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발기 시스템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늘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한 유행병.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식탁에서 앉아 있고, TV 앞에서 앉아 있고, 스마트폰 볼 때도, 차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냅니다. 이 자세가 어디를 누를까요? 바로 발기로 가는 혈관과 신경, 골반저 근육을 전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 발기가 줄어들고 관계 중간에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상황까지.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립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몸 구조를 몰라서,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 거지, 나이 그 자체가 죄인은 아닙니다. 저는 아흐메트 툰치 오즈데미르입니다. 기능 회복에 집착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수천 명의 남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기와 배뇨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자존감의 거울이라는 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과 수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근육, 혈관, 신경의 기능을 다시 깨우는 재활입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운동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침대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자존감, 부부관계,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듣고만 지나갈지, 오늘 밤부터 5분이라도 실천할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 그럼 먼저 왜 60세 이후에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지는지 그 조용한 붕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덜 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 발기가 없어진 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봅니다. 60대 초반까지는 조금 약해진 것 같네 정도입니다. 그러다 65, 70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예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떨어집니다. 처음엔 겨우겨우 되던 게 어느 날부터는 약 없이는 도저히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중간에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약도 잘 안 듣는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첫째,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 의자에 앉는다는 건 골반 위에 몸 전체의 체중을 그대로 싣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전립선, 방광,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간씩 계속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눌리고 신경은 예민함을 잃고 근육은 점점 잠든 고무줄처럼 늘어져 버립니다. 둘째, 허리 골반, 주변 근육 약화. 허리, 엉덩이, 골반저 근육은
발기와 배뇨의 기계적인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계단도 잘 오르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활동을 줄이면 근육은 얇아지고 힘은 빠지고 결국 피를 잡아두는 힘이 사라집니다. 셋째, 혈관 노화와 호르몬 변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조용히 혈관 안쪽을 망가뜨립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조금씩 떨어지고 몸 전체의 발기 스위치인 산화질소도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점이 바로 60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때 하는 선택입니다. 운동, 귀찮아, 식단,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뭘 그냥 약이나 하나 주세요. 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만 찾다가 근본 원인인 골반저 엉덩이 코어 근육 분괴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부작용은 커지고 어느 순간 약도 잘 안 듣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몸 구조를 몰라서 고생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운동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몸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메커니즘을 풀어보겠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는 전신 시스템입니다. 심장은 엔진입니다. 혈액은 연료입니다. 혈관은 연료를 보내는 연료관입니다. 신경은 스위치를 켜고 끄는 전선입니다. 그리고 골반저 엉덩이 근육은 펌프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제대로 돌아가야만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대사와 혈관입니다. 흰쌀밥, 빵, 면, 단 음료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몸은 인슐린을 왕창 분비해서 혈당을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이걸 수십 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안쪽, 즉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고 끈적한 시럽이 혈관 안에 쌓이듯 지방과 염증 물질이 들러붙습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특히 음경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은 심장 혈관보다 먼저 망가집니다. 게다가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겹치면 혈관 안은 마치 기름때가 잔뜩 낀 오래된 수도관처럼 됩니다. 물이 흐르긴 하지만 압력은 떨어지고 중간중간 막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산화질소. 이건 혈관을 확 열어주는 스위치 같은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이 스위치가 잘 작동해서 성적 자극이 오면 혈관이 확 열리고 피가 한꺼번에 음경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대사 이상, 혈관 손상이 진행되면 이 산화질소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스위치가 고장나는 겁니다. 야, 여기에 또 하나.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의자에 앉아있다는 건 골반 위에 몸무게를 그대로 싣는다는 뜻입니다. 골반 안에는 음경으로 가는 동맥과 정맥, 신경이 지납니다. 그 아래에는 골반저 근육이라는 해먹 모양의 펌프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눌러버리면 혈관은 접히고 신경은 둔해지고 골반저 근육은 잠든 고무줄처럼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가 들어가도 그냥 슥 빠져나가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인호를 보내도 성기는 알겠는데 귀찮다 하는 느낌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이 망가진 스위치를 다시 켜고 펌프 압력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개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이렇게 먹어왔으니 괜찮다는 식단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그냥 집밥 먹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아침 흰쌀밥, 김치, 국, 점심 흰쌀밥, 찌개, 반찬 몇 가지, 저녁 흰쌀밥, 국, 반찬, 그리고 가끔 술안주.
여기에는 세 가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과다, 흰쌀, 흰빵. 면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때 인슐린이 폭주하면서 혈관 안쪽을 조금씩 상하게 합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은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짠 음식과 국찌개, 한국, 데어키, 일본,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일수록 고혈압과 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짭짤한 국, 찌개, 젓갈, 절임류는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음경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에 항상 높은 압력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가는 호스를 계속 높은 수압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호스는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튀김과 가공육,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혈관 안을 기름때로 덮습니다. 이 기름때가 바로 산화질소 생성도 방해합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잘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저지방, 저단백 식단.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에 겁을 먹고 고기는 거의 안 먹고 밥과 김치, 국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허벅지, 엉덩이, 코어, 골반저 근육까지 전부 근육은 발기를 지탱해주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이 약해지면 아무리 펌프를 돌려도 힘이 안 실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음식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펌프를 아무리 수리해도 다시 망가집니다. 특히 술과 야식. 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지만 신경을 둔하게 만듭니다. 야식과 함께 먹는 튀김, 안주들은 혈당과 지방을 동시에 폭발시킵니다. 관계 직전에 술을 드시는 분들 긴장 풀리게 한 잔 하신다고요? 실제로는 발기 스위치를 더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몸 안 구조를 한번 눈앞에 그려봅시다. 눈을 잠깐 감으셔도 좋습니다. 아랫배 안쪽을 떠올려 보세요. 방광이 있습니다. 그 아래를 감싸고 있는 작은 링 같은 구조가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소변과 전객이 지나가는 밸브입니다. 밸브가 잘 열리고 닫혀야 소변도 시원하게 나가고 사정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아래와 뒤쪽을 받치고 있는 게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해먹처럼 생겼습니다. 해먹이 나무 두 개에 매달려 있듯 골반뼈 사이에 팽팽하게 펼쳐져서 방광, 전립선, 직장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동맥은 배 속 큰 동맥에서 갈라져 내려와 골반을 통과해 음경으로 들어갑니다. 발기가 될 때는 심장이 엔진처럼 피를 보내고 이 동맥이 확 열리면서 해면체라는 스펀지 조직이 물을 빨아들이듯 피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잠금 장치입니다. 피가 들어오기만 하고 바로 빠져나가 버리면 발기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골반저와 엉덩이 근육이 등장합니다. 발기될 때 이 근육들이 동시에 살짝 수축하면서 음경에서 나가는 정맥을 눌러줍니다. 마치 호스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이게 바로 강하고 오래가는 발기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얇아지고 느슨해집니다. 해먹이 오래돼서 늘어진 것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금 장치가 헐거워집니다. 피는 들어오지만 곧바로 새어 나갑니다. 처음엔 잘 서는데 중간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능성 비뇨기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 아흐메트, 툰치, 오즈데미르 같은 의사들이 왜 골반저 기능을 발기와 배뇨의 교차점이라고 보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근육이 강하면 소변 줄기도 힘있고 오줌 참기도 쉬워지고 발기도 오래 갑니다. 자,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럼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이 근육과 펌프를 살릴 수 있나? 그 운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망가뜨리는 것부터 끄는 1단계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채 엑셀을 밟으면 엔진만 고생합니다. 첫째, 연속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건 골반과 전립선, 혈관을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30, 4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는다. 알람을 맞춰 두셔도 좋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단 2, 3분만이라도 일어나서 골반을 펴주십시오. 일어나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골반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엉덩이를 몇 번 조여주는 것만으로도 골반저 근육의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이후 과한 수분, 술, 야식을 줄이십시오. 밤에 물과 술을 많이 마시면 방광과 전립선은 밤새 쉴 틈이 없습니다.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수면이 끊깁니다. 수면이 끊기면 호르몬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이 모든 것이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밤마다 3, 4번씩 깨는 생활을 계속하면 발기력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은 조금씩만, 술은 가급적 피하고 야식은 줄이십시오. 셋째, 접시 재배치를 해봅시다. 흰쌀 빵면 위주의 식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기력만 좋아지길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접시를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그 절반은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밥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 채소 반찬을 늘리십시오. 소금은 조금 덜 넣고 가공육과 튀김은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줄이십시오. 넷째, 흡연과 과음. 담배는 음경 혈관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혈관 안쪽을 갈아버리는 사포 같은 존재입니다. 술은 신경과 호르몬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장 금연금주가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적어도 발기를 기대하는 날, 관계를 계획하는 날에는 술과 담배를 피한다. 이 4가지가 몸의 브레이크를 서서히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운동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야, 이제 오늘 제목에서 예고한 바로 그 운동, 60세 이상 남성 필수 바위 발기 운동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 즉 남성 케겔, 엉덩이와 허리를 깨우는 브리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의자 스쿼트나 벽 스쿼트. 먼저 골반저 근육이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잠깐 멈추는 근육을 느껴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 실제로 소변을 자주 멈추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만 테스트해보세요. 소변 줄기를 잠깐 딱 멈출 때 아랫배가 아니라 항문과 성기 사이 어딘가가 꽉 조여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해두고 이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누워서 또는 앉아서 그 근육만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편하게 누워서 무릎을 씁니다. 엉덩이와 허리는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방금 느꼈던 그 근육, 즉 항문과 성기 사이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꽉 조입니다. 이때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말 아래쪽, 깊은 곳만 살짝 조이는 느낌. 3초간 꽉 조이고 5초간 완전히 힘을 뺀다. 이걸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 10회씩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3초도 제대로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골반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3초가 5초, 5초가 7초로 늘어납니다. 그때부터는 5초 조이고 5초 쉬기로 바꿔보십시오. 점차 하루 총 횟수를 10회에서 20회, 30회까지 늘려갑니다. 다음 단계는 브리지 운동입니다. 다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90도 정도로 세우고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허리를 과하게 꺾지 말고 무릎, 엉덩이,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까지만 올립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엉덩이를 꽉 조이고 골반저 근육도 함께 조여줍니다. 2초, 3초 유지. 천천히 내리기. 이걸 10회. 허리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5회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70대 이상이거나 무릎,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대체 동작도 있습니다. 벽 기대 스쿼트.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발을 벽에서 조금 앞으로 뗍니다. 마치 의자에 앉듯이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지점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도 골반저 근육을 살짝 조였다 풀었다 하는 느낌을 함께 가져가면 좋습니다.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깊이 앉을 필요 없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간다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5분, 케겔 10회, 브리지 10회, 혹은 의자 스쿼트 10회. 이게 바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남자 전용 골반저 브리지 루틴입니다. 아흐메트 툰치, 오즈 데미르나 루카 카르미냐니 같은 기능, 전립선 수술 전문가들은 전립선 수술 후에도 반드시 골반저 재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배뇨 조절뿐 아니라 발기 회복에도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골반저 운동을 6주, 12주 꾸준히 했을 때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이 유의미하게 좋아졌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발기 점수가 평균 이익기 30% 정도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 안에 있는 펌프를 내가 직접 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발기력 어디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 2주는 골반저 근육의 존재감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변 줄기를 멈췄다 다시 흐르게 하는 게 조금 쉬워진 것 같다. 방귀나 소변을 참는 게 예전보다 덜 힘들다. 이게 바로 첫 신호입니다. 4, 6주가 지나면 일부 남성에서 아침 발기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좀 더 단단한데 이런 날이 생깁니다. 관계 중에도 예전보다 힘이 빠지는 속도가 분명히 늦춰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대사혈관 근육이 함께 적응합니다. 식단과 자세, 생활 습관까지 같이 바꾸셨다면 약을 쓰더라도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가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약 없이도 만족스러운 발기를 회복합니다. 물론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음식, 자세, 생활 습관,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전립선 수술 이력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속도와 한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믿습니다. 매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 큰 승리를 만든다. 매일 5분의 운동, 밥 한 숟갈 덜 먹고 채소 한 젓가락 더 먹는 것, 저녁 술 한 잔을 줄이는 것, 이 모든 작은 변화가 당신의 발기력,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부부 관계를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망가진 기계로 보지 마십시오. 수리 가능한 엔진으로 보십시오. 엔진은 관리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지 아니면 오늘 밤부터 5분 루틴을 시작할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 그 친구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에게 꼭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전해주십시오. 당신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이 힘을 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위해, 당신의 남자로서의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다시 한번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 5분 골반저를 조였다 풀었다. 브리지를 5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5분이 쌓여서 6주, 12주가 되었을 때 당신은 분명히 다른 몸, 다른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도 강한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엔진을 다시 켤 시간입니다.